예. 하겠습니다. 제9장입니다. 9장.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해서 일절의 기반시설 연동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문제가 계속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두 개의 장소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간단하면서도 꼼꼼하게 좀 암기할 사항이 좀 있으니까 이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한 문제 나오신다 보시고 이것만 딱 보시면 이제 이 부분 딱 끝이 납니다. 그 이하의 보칙 벌칙은 볼 것이 없으니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9장 보십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자, 이것도 개발 행위와 같이 이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개발 행위 허가와 같이 연동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배우신 것과 같이 이 도시군 계획 사업들 또 합니다. 계속 반복한 것이 여러분한테 좋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들 하면요.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 사업과 다음 차부터 이거 배우십니다. 낡은 시가지 재개발 등의 정비 사업을 말한다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아니면 전부 다 우리가 통칭해서 다 토지 개발 행위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개발 행위다 할 때는 다 허가받고 해당 사업에 해당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때 허가하는 바로 특광시장 군수죠. 특광시장 군수는 심사를 합니다. 심사 15일 안에 심사 딱 하는데요. 할 때 기준 딱 보니까 뭐 있었습니까? 배웠었죠? 첫 번째 보니까 이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 요 결정 사항에 부합되게 하는지를 본다. 계획에 맞게 토지가 공사하는지 본다. 뿐 아니고 해당 그 장소가 유보 용도 등이어서 성장 관리 방안이 세워져 있으면 이 방안에도 맞는지를 심사해서 내어준다 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뭐 있었죠? 자, 주변과의 어떤 조화 상태를 보아서 심사를 또 내어준다. 배웠습니다. 또 세 번째 가보니까 자,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 여기에 지장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다 했습니다. 자, 또 네 번째 가니까 기준 어떤 면적, 기준 면적 일정 규모 미만인 것을 또 부하서 허가 내어준다 해서 113, 511, 335에서 기준 면적 암기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항을 딱 보시면 요 개발 행위가 신청할 때 기반시설 등 설치 계획 등을 보고 또 해당 지역에 현재 있는 상태의 기반시설 요 상태를 확인을 딱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장소에 건물을 딱 지을 때는요, 당연히 여기에 필요한 각종 어떤 도로 등의 어떤 확보, 그 다음에 각종 전기, 가스, 통신 등의 기반시설 설치기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있는 상태 보니까 아주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설치 계획을 딱 보아도 아주 부족하다 할 겁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 아주 큰 건물을 짓는데 도로가 너무 좁다, 넓혀라 이렇게 조건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계획을 딱 보니까 너무 좁다 이거죠. 부족하다. 그러면요, 추가로 이것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확충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성이 있는데 확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아주 난감하다,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랍니다. 얘기입니다. 자, 길 하나를 두고요. 요 편도 일차선 양쪽으로 이 상방 2차선인데 여기에 건물들이 빽빽하게 현재 입점해서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꽉 차 있는 이런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 좌우에 건물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데 그런데 요 속에 다시 요 속에 삐짓고 큰 건물을 또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또 가뜩이나 요쪽이 엉망진창 엄청나게 밀리고 막히는데 요 거대한 건물 짓겠다는 겁니다. 또 아파트를 크게 짓는데 요쪽 학교가 딸락 한 개 있어요. 한 개 있는데 여기 보면 학교 애들이 한 반에 50명이 앉아 있어. 지금 30명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한 반이 50명인데 요 단지가 들어오면 한 반이 70명 됩니다. 그런데 학교를 확장할 부지가 없다랍니다. 난감합니다. 난감해. 그러면요, 요 개발을 좀 더디하게 못하게 좀 통제를 해야 될 것인데 해당 그 장소를 딱 보니까 무슨 준주거지역이다 또는 3종 일반 주거다 할 때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법률에서 3종 일반 주거는 주택, 공동택 지을 수 있다. 모든 국토에서 이렇게 허용을 딱 합니다. 조례에서 위임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공사 하게 허가를 내어야 됩니다. 내어야 돼요.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 학교가 포화 상태가 돼서 못 씁니다. 못 써. 그러니까 좀 더 학교 부지 좀 더 확보하고 지을 수 있는 여건
이 갖추어질 때까지 요 개발을 좀 못하게 미루어 놓아야 됩니다. 근데 하겠다고 덤벼듭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난감합니다. 했어요. 자, 설치가 확충이 곤란한데 개발을 억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랍니다. 억제해야 됩니다. 자, 억제를 위해서 방법이 뭐냐? 건축물 자체를 짓지 못하게는 못합니다. 법률에서 전국토에서 우리 여러분 용도지역 보시면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에서 딱 보시면요, 왼쪽은 법률에서 허용된 건물 행위, 또 조례에서 정한다라면 이것도 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요 건축 행위가 조례에 포함이 되어진 요 사항이면 요거 없애버리면 됩니다. 근데 법률에 있는 사항은 손을 못 대게 됩니다. 허가를 해주어야 됩니다. 해주어야 됩니다. 대신 뭐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해당 용도 지역들별로 그 건폐율이라는 상한선이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용적률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55, 66, 57, 98, 87, 777, 222, 224, 22, 100, 150, 200, 250, 300, 500, 1005, 1003, 1100, 900, 335, 400, 80, 100, 100, 80, 80, 100, 80, 80. 기억나시죠? 그래서 해당 그 장소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을 것인데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요, 그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지방에서 낮춘다,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종류, 요건 손을 못 대는 대신, 요들이 계획을 딱 세울 때 18층 짓겠다,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요걸 낮춥니다. 어떻게 해요? 용적률과 건폐율을 강화하면 건물이 규모가 작아집니다. 자, 당신들 아파트 지으세요. 대신요, 우리가 이쪽에 18층이 한도이지만 건폐율과 용적률을 낮춤으로써 10층만 지으세요 하면 삼성, LG, 대우가 공사를 안 합니다. 간접적으로 억제 통제하고자 할 때 해당 그 장소를 바로 개발 밀도를 관리한다 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는 장소를요,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지금 개발 행위 허가 누가 합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가 바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건요, 따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절차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곧바로 그냥 필요할 때, 여기 보시면요, 필요하다 싶으면, 해당 그 장소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그들 특강 시군에 있는 도시계획위에 심의만 딱 거치고요, 지정 발표 고시만 딱 해버리면, 이런 식의 통제하는 장소를 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건물이 많은 곳에 나옵니다. 그래서요, 요 장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도 아주 밀도가 높은 장소 내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위치 제한 받습니다. 받고요, 이때 강화할 때 그 강화의 범위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딱 위임합니다. 이 령을 딱 보니까 건폐율은 손대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용적률에 대해서만 50% 절반까지 강화해서 제한을 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요. 자, 해당 그 장소는요, 개발을 못하게 이제 억제합니다. 하니까 억제받는 장소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구분은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항상요, 주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어떤 여건 변화상을 항상 조사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탁 나옵니다. 나와요. 예. 자, 이것이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한다. 개발 밀도를 관리한다. 해서 한 번씩 제한 지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2절 편보세요. 어디 보시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주상공업지역에서, 그죠? 추가적인 개발을 할 때 해당 그 장소에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장소인데, 자, 설치가 곤란할 때 해당 그 장소의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시행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 오른편을 또 보시면요, 지정 꽂아 볼게요. 자, 누구냐? 해당 특광시장 군수가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딱 나와 있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요 장소 나면요, 설치 부족한데 부족 곤란 강화입니다. 부족 곤란 강화. 이게 딱 나와야 돼요. 부족 곤란 억제하기 위해서 강화시킨다. 이 문구가 딱 나와야 됩니다. 예. 자, 지정 기준.
기준은요. 요것은 이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서 한다. 하는데 그 고려사항이 박스네요. 그 박스, 그 밑에 있죠? 1번에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관로 1번에 1, 2, 3, 4, 5, 6번, 1, 2, 3, 4, 5번 딱 보세요. 해당 지역이 도로가, 현작에 지진다. 현작의 차량 지체. 딱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 해당 그 지역들별로 그 토지에서 차지할 도로, 차지할 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에 20% 이상 미달되는 곳이다. 라는 말 또 이번에 딱 보입니다. 자, 또요. 3, 4, 5번 보시면 향후 2년간 추이를 딱 보니까요. 학교 수용 능력이 20% 이상 미달된다. 란 말이 또 보시면 거기 어디입니까? 5번에 보이죠? 다음에 3번, 4번 보시면 향후 2년간 추세를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수유량이 초과될 걸로 예상된다. 할 때 해당 장소를 정할 수 있다. 이것도 체크만 딱 해주세요. 그 다음에요. 관로 1번 가시면 경계선을 구분을 하게 되어 있다. 라는 말 또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딱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자, 또 지정 절차 바로 위에 184페이지에 4번에 주기적으로 해당 지역에 어떤 시설 여건을 변화를 검토해준다. 라는 말도 보이십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지정 절차 보시면 심의해서 고시한다. 도시계획에 심의해서 고시하면 이런 적이 탄생이 될 수가 있다랍니다. 그런데요, 제한을 많이 가합니다. 하니까 의견 청취, 주민 의견 청취 하면요, 날디가 납니다. 하니까 요 주민 의견 청취하는 요 절차는 여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심의해서 고시하면 제한 지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딱 체크하십니다. 자, 지정 효과를 보시면 이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겠는데 대통령령을 정한다. 이 령은 딱 보니까요, 용적률에 한해서 50%까지 강화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효과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발 밀도를 관리한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간간히 보시면 드물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번입니다. 제 3절 편은요, 또 반대인 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를 딱 해봅니다. 역시나 이 장소도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판단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대입니다. 확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일대가 아주 넓은 땅이 평지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곳에 건물을 딱 짓겠다 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좀 좁습니다. 좁아. 그럼요, 확대할 땅이 충분히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또 학교시설 부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확보하면 됩니다. 확보하는데 공짜입니까? 땅을 사야 됩니다. 공사를 해야 됩니다. 비용이 엄청 투입됩니다. 그래서 가능한데 실제 설치합니다.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또 용지입니다. 토지 용지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기 위해서 뭐가 됩니까? 비용, 돈이 듭니다. 그런데 이쪽 개발이 없다라고 한다면 확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들 개발 때문에 학교 부지 추가 필요하고 도로 부지 더 필요하다. 이 돈 당신들이 이익 보셨느냐? 돈 좀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요, 당신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합니다. 요걸 위해서 해당 그 장소를, 자, 반대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한다. 부담구역이다. 란 장소를 또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킨다. 부담구역을 또 지정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요 장소는요, 개발밀도 관리와 절대로 중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닌 곳에서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올 수 있다 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닌 곳에서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올 수가 있다랍니다. 이때요. 그런데 요 장소도 물론 마찬가지로 해당 특광시장 군수가 개발 행위 허가하는 과정에서 요 장소를 지정을 딱 합니다. 해요. 그래서 요 두 장소 전부 다 해당 특광시장 군수가 개발 행위 허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소는 역시 지정할 때 똑같이 심의해서 해당 장소를 지정해서 고시를 하면 됩니다. 심의 고시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개발을 억제합니다. 이쪽은요, 돈만 내면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요. 요때 보시면 심의하기 전에 뭐 하느냐? 여기서 하지 않던, 개발 밀도에서 하지 않던 바로 주민 의견 청취란 것을 하고 나서 심의해서 고시한다. 라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서 보시면 주민 의견 청취는 개발 밀도 관리는 하지 않지만 기반시설 부담은요, 의견 청취하고 나서 심의해서 고시한다. 심의란 과정이 추가된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도 물론 마찬가지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장소는 아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잘 나옵니다. 다음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지 무엇이냐. 첫 번째, 용도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이번에요, 또 무슨 용도 지구 가운데서 무슨 개발 밀도 관리구, 뭡니까? 특정 용도 제한지구 지정고시 한다. 3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 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결정한다. 그것은 그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것도 필요할 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대상, 지역이 또 따로 있다랍니다. 여기에 딱 해당이 딱 되어지면요, 부담구역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첫 번째 가시면 각종 어떤 행위 제한을 보다 많이 받는 장소가요, 법령이 바뀌거나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어서 그 제한 지역이 완화되거나 또는요, 해제가 되었다.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이 풀렸다 등이겠죠. 같이 제한받던 곳이 완화되거나 해제가 딱 되어지면 그쪽 지역의 땅값이 2배, 3배 상승이 쫙 되어집니다. 혜택을 줬죠? 돈을 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전전년도의 개발상의 건수에 비해서 작년도 1년 전 개발상의 건수가요, 20% 이상 증가되어진 장소일 때 그렇다. 나와 있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특정 동탄 지역, 동탄이란 화성시 안에 있는 동탄동입니다. 동탄이란 특정 지역이 화성시 전체에 비해서 인구의 증가율이 역시나 20% 이상 증가되어진 장소일 때는 지정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또 보시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제3절편 보시면 어휘에서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정할 수 있겠죠. 추가적인 개발로 인해서 기반이 부족한데 설치가 더 필요한데, 근데요, 설치가 가능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용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할 때 돈이 필요하겠죠? 이 돈을 내세요. 이 말 되겠습니다. 오른편 보십시오. 지정편 봅니다. 큰 2번에 1번 지정권자 특광시장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일 때는 지정을 하여야 한다. 라고 쭉 나옵니다. 어딨냐 하니까요, 밑에 1번에 2번에 각종 어떤 법령 등이 바뀌어서 제한사항이 완화 해제가 되는 장소일 때 그러하다 나옵니다. 자, 또 2번, 3번 가보시면 3번에 1번입니다. 개발적인 건수가 전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건수가 20% 이상 증가되는 장소가 또 보이네요. 자, 또 특정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도시 전체에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되어진 장소일 때는 지정을 하여야 한다랍니다. 보이시죠? 다시 올라가서 세 번째 줄에 다만 단서 보이시면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정을 할 수 있다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의무적 대상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정 절차를 보시면 특광시구는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인정이 딱 되어오시면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에 심의를 하고 공부에 고시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의견 청취하고 심의해서 고시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2번 다 보시고요. 자,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지정 기준 딱 되어 있죠. 여기도 돈을 냅니다. 돈을 내니까 이 장소도 보시면 정할 때 역시나 경계선을 구분해서 돈 내는 장소, 아닌 장소 구분해라. 되어 있습니다. 또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좀 다리가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그 지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되게 하세요. 이렇게 규모도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또요, 소규모 개발 건수가 연접되어서 시행 중이면 묶어서 지정한다.
라는 말도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1, 2, 3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 장소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요 구역 내에서의 어떤 건축행위 할 때 돈을 냅니다. 그것이 뭐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킨다. 랍니다. 그런데 장소만 정했다 돈 내라 하면 안 됩니다. 그 장소 안에서 학교 시설 부지 얼마쯤 필요하다. 비용이 얼마 든다. 도로 확대할 부지가 많이 필요하다. 돈이 얼마 든다. 공사비가 나와야 됩니다. 공사비.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라는 계획을 세워야 비용이 쫙 나옵니다. 그 비용이 산정이 딱 되었을 때 분할 할당을 딱 시킵니다. 그래서요, 기반시설 설치할 계획도 수립을 하여야 한다 해서 제 4절편 딱 나옵니다. 자, 이제 다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다시 리피트해서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카페 가시면요, 아주 요러한 부분들 이쁘게 정리해서 아주 화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광시운이 어떠한 현상이 발생이 딱 되어서 그 장소를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내자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서 고시를 했다고 가정은 딱 하겠습니다. 해요. 합니다. 그런데 실제입니다. 실제 요 장소 안에서 어떠한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기반시설 설치계획, 요 설치계획까지 수립이 딱 되어서 결정이 딱 되어야 실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요 부과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제4절에 어디 볼까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란 보시면 각종 어떤 시설들을 정축 또는 신축하는 자한테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의해서 부가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요 장소를 결정을 딱 했는데 요 설치 계획 수립 요것이 1년 안에 나와야 됩니다. 1년이 되어도 요 계획 수립이 안 되고 있으면 1년 되는 그 다음 날에 구역 지정 실료 해제 된 걸로 또 간주가 딱 된다. 라는 말도 그 뒤에 나옵니다. 볼까요? 보시면 다음 단어 넘어가 보세요. 자, 어딥니까? 보시면 자, 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뒤편에 있는데 지금 당장 제 눈에 좀 안 띄네요. 갑자기 안 보입니다. 늘상 잘 보이죠? 있죠? 있습니다. 187페이지 바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바로 위에 보시면 나와 있죠? 의제와 해제해가지고 칼로 4번입니다. 자, 보시면 기반시설을 설치계획,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를 한 날부터 1년이 된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이 안 되고 있으면 그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 해제된 걸로 간주한다. 라는 말 보이시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건 또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좀 이따 볼게요. 다시 왼편 가시면 또 그 네모 3번 보이시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 구역 내에서 어떠한 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1년 내에 나와야 됩니다. 자, 이때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몇 번 나옵니다. 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설치하는 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설치할 기반시설 종류 요것이 연이어서 두 번 시험에 등장을 딱 또 했더랍니다. 해서 보니까요, 오른편 제일 위에 가시면 관로 1번, 반관로 1번 도로, 무슨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시설 등 뭐죠? 그래서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시설 등이 보입니다. 근데 이걸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요 우선 기반 시설 할 때 학교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중요합니다. 근데요, 고등교육부의 학교교육법이 아니고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는 뭐냐? 대학교 말고 대학교. 대학교는요, 기반시설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 중에서 대학교는 제외한다라는 요 표현을 잘 봐두세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는 바로 대학교 말합니다. 대학과 대학교. 요것은 제외한다. 4번. 요거 보십시오. 그래서 요 중에서 학교 다 필요한데 이 고등교육, 즉 대학교입니다. 고등교육법은요. 고등교육법은 고등학교법 아닙니다. 고등교육법은 고등학교법이 아니고 아주 차원 높은 교육, 즉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요 대학. 요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고등교육법은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고등적인 어떤 교육기관 해서 대학교 등을 말합니다. 요것은 제외한다. 이 말이 4번에 있습니다. 요것도 보시고요.
자, 이제 요 기계 발표가 딱 되어지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 요것을 이제 부과를 한다 합니다. 이것이 뭐냐? 기반시설 설치 비용입니다. 그런데 요 부과하는 또 대상, 기반시설 설치 비용, 기반시설 설치 비용, 요 부과하는 대상이 또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 행위가 있습니다. 자, 개발 중에서요, 토지의 형질 변경, 토색의 채취, 토지 분할 한다 해서 당장 개발됩니까? 사람들이 입주합니까? 아니겠죠? 또 어쩝니까? 물건 쌓는다. 사람들이 많이 온다? 아닙니다. 뭡니까? 건물에 건축물을 지을 때 사람들이 와서 밀도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건축입니다. 건축. 요 대상은요, 건축입니다. 건축행위예요. 근데 건축하면요, 신축이 있어요. 신축. 또 정축이 있습니다. 개축이 있습니다. 재축이 있습니다. 이전이 있습니다. 건축하면 그 속에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입니다. 신축은 없는 땅에 건물을 짓는다. 신축입니다. 또 정축은요, 건물이 있는데 커진다. 겁니다. 개축과 재축은요, 일부러 건물을 철거한다. 재해로 멸실되었다. 다시 지었다. 근데 그 다시 지은 것이 종전 건물과 규모가 같거나 작습니다. 안 커집니다. 안 커져. 그래서 요건 빠집니다. 빠져요. 이전 옮긴다. 옮겨봐야 똑같은 건물입니다. 이거 안 커집니다. 안 커져. 그래서요, 건축 중에서도 신축과 정축하는 행위만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것도 신축을 했어요. 신축했는데 10평짜리 하나 지어놨다. 10평짜리.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요, 신축한 것이 뭐냐? 연면적으로 200제곱미터입니다. 한 70평 정도. 요걸 초과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그래서 신축과 정축인데 그것도요, 연면적 200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한다. 할 겁니다. 그런데 요거 200이 뭐냐? 요 정축 같은 경우에 기존에 건물이 있던 부분, 요것이 포함되어서 200을 산정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180짜리를 정축을 30을 딱 했습니다. 하니까 210이 딱 되어서 초과했죠. 그러면 210 전부 다 부과합니다. 다 부과해요. 그러면 기존 부분을 포함해서 전부 다 부과한다.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아까 저희가 개축했어요. 개축은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또 축조한 것이 종전과 같은 규모를 유지할 때가 바로 개축입니다. 그런데 철거해서 다시 축조한 것이 종전보다 더 크게 지으면 이것은 신축이 된다랍니다. 해서요, 철거 개축이 아니고 만약에요, 철거해서 더 커진다, 신축을 했을 때는요, 이때는 초과되는 부분만 부과를 한다 합니다. 자, 180평짜리를 그냥 정축을 합니다. 30평을 키웠습니다. 210이 되었습니다. 전부 다 부과합니다. 그런데 요 180짜리를 건물을 철거했어요. 철거하고 다시 더 크게 210을 딱 지었습니다. 그러면요, 원래 180 빼고 30만 부과한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과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부과시기나요? 부과시기. 시기는요, 요 신축과 정축이겠죠. 신축과 정축을 한다라고 신축, 정축, 건축. 신축, 정축, 건축에 포함되겠죠. 건축여가 딱 내어줍니다. 건축은요, 시군 구청장이 내어줍니다. 구청에서가 딱 내어주면 서울특별시장이 허가 2개월 안에 이것을 부과를 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와요. 그러면 납부입니다. 납부. 세 번째, 납부에 대한 납부 시기. 그러면 착수하겠죠. 착수합니다. 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요, 건축물은 앞으로 배우십니다. 사용 승인 받는다랍니다. 건축물은 사용 승인 받아요. 사용 승인. 보통은 준공검사라 부르는데 건축법까지는 사용 승인 받는다 합니다. 요 사용 승인 받기 전까지 납부해서 납부 필증을 첨부해야 바로 준공 사용 승인을 딱 내어줍니다. 내어줘요. 자, 납부 방법 나옵니다. 방법 이 뭐냐라고 합니다. 현금 납부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 하면 그 땅 일부를 띄거나 또요 비슷한 딴 땅을 들고 오거나 해서 토지 물납. 자, 돈 없으면 토지로 대신 물납도 할 수가 있다. 딱 나옵니다. 현금 또는 토지 물납 가능합니다. 하고요. 자, 또 납부하면요, 납부 연기 될 수도 있고 분할 납부도 할 수가 있다. 또 기억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설치 비용이죠. 설치 비용, 부가 개수 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발되는 상태를 봐서 이 비율이 틀립니다. 비율. 이것은요, 보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어떤 영업 점포인데 이 타수가 많이 출입한다, 올라간다. 출입이 좀 작다, 낮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십시오. 일단 책을 보겠습니다. 제 사실편 보세요. 자, 180페이지입니다. 2번에 부가대상 딱 보이시죠? 부가대상. 자, 건축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바로 신축과 정축만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더 크게 신축할 때는 초과되는 부분만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설치비용의 산정에서 보시면 부가개수 오른편에 쫙 보이죠? 우선 1.3, 1.4 쭉 보이죠? 이거 외우겠습니까? 외울 수가 없습니다. 느낌상 딱 볼 때 차를 몰고 많이 모여든다, 높다, 잘 출입 안 한다, 낮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일단 넘어가세요. 이게 나오시면 감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이 아니고 마지막에 다 풀고 나서 1번 몇 개, 2번 몇 개 개수를 살려서 제일 작은 곳에 몰빵 치는 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울 수는 없습니다. 절대 나왔다 해도 2번 나왔습니다. 눈길도 주지 마세요.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세요. 자, 190페이지를 가보시면 관로 4번에 이런 말이 보입니다. 민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요, 100분의 20으로 한다. 라는 말 보이시죠? 하지만 해당 도시의 장들이 특성을 고려해서 100분의 25% 내에서 부담률을 감할 수 있다. 100분의 20인데 그 20 산정되어진 금액 100분의 20을 산정했는데 그 20에서 다시 4분의 1까지 증감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사항을 또 잘 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금은요, 실제 공사를 하는 자가 돈을 냅니다. 그래서 타인의 토지, 남의 땅을 빌려서 임차해서 건물 짓는다. 건물 짓는 자가 부과합니다. 개발 행위 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땅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계획. 이 파트는요, 볼 것이 없으니까 탁 통과하십시오. 오른편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감이 납부되어 있죠. 납부 의무자, 건축행위 하는 자, 개발행위 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타인 토지를 임차했다. 그 땅 주인이 아니고 개발자가 부담한다. 지금 나오네요. 여기다 보무자, 개발행위를 하는 자, 또 건축행위를 건축 주인에게 타인한테 공사하라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원도급자, 원청업자, 하도급한 자가, 도급한 자가 돈을 납부한다. 라는 말이 보이죠? 1번, 2번 또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부가시기 나옵니다. 특광시구는 해당 건축의 허가를 받으면 2개월 안에 부과한다. 한 것이 부가시기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심사는 통과하시고요. 결정도 통과하세요. 그 다음에 저 밑에 방갈로 3번입니다. 납부 시기 보이죠? 사용성의 신청 시까지, 즉까지 납부해서 필증을 첨부해야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오른편입니다. 납부 방법 보시면 현금, 카드 다 됩니다. 또 다 돼요. 근데 비슷한 토지로 납부한다. 물납도, 토지 물납도 인정된다. 딱 나와있죠. 현금이 원칙인데 현금이나 카드 다 되지만 물납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납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또 제일 밑에 관로 5번 가보시면 납부의 연기와 분할 납부 보이시죠? 또 필요할 때는요, 납부 연기, 분할 납부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만 아시고 통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요, 상세하게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그만 판서한 내용만 이해하시면 충분하게 답은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요. 항상요, 제가 설명한 것 외에도 지문에 뜨긴 뜹니다. 처음 보는 지문, 낯선 지문 딱 보이시죠? 절대 묻는 답이 아니다. 아시고요. 제가 설명한 내용에서만 항상 답으로 띄우는 지문이 뜹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지문 속에서 답이 떠 있다. 낯선 지문 보이면 답이 아니다. 묻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또 네모 5번 보시면 특별회계 보이시죠? 특광시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하게 따로 설치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투입되어진 그 설치 비용은 다른 지역에 전가해서 옮겨서 쓸 수가 없고 해당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말이 여기에 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파트를 끝을 내시고요. 요 야, 10장 야의 보칙, 벌칙은 몽땅 다 통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하 사항들은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할 때 문제를 통해서 한두 개 정도가 더 나오는데, 그건 그때 문제집만 몇 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으시고 다 통과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도시개발법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